자, 우리 파두 588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자, 4월 28일이고요. 이제 4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. 그죠? 정류장 종료됐고 지금 현재 대체 거래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애프터 마켓에서 과연 그런 파두가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면, 일단은 오늘 장 마감은 194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일단 애프터 마켓에서는 또 소폭 하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실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 양대 매도세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1.41%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파두 역시도 오늘 장중에 11,000원 위쪽으로 한번 상승이 나와주긴 했습니다만, 결국은 또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추세는 좀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이러한 우상향이 좀 잘 진행이 되면서 12,000원 선으로 올라와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4,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뭐 댓글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가 실시간 정보방 항상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셨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꼭 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자, 지난번에도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TSMC의 심포지엄에 또 초청이 됐죠, 파두가. 그죠? 이번에는요,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에 대해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점점 이 고객사 그리고 어떤 이 영역의 확대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사실 인도도 중국과 이 전 세계 인구수 1,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큰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도도 역시 경제 성장,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또 이번에 현대차가 또 인도 쪽으로 또 시장 진출을 또 했죠. 그죠? 그래서 대규모 또 투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 시장, 결코 작은 시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. 아주 기대감이 높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뭐 역시나 이런 내용이죠. 초연결 시대를 위한 인프라 최적화를 주제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참 많은 이 데이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대거 또 참석을 했는데, 역시 파두도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SSD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 세션에서 앞으로 AI 워크로드 증가에 따른 기업용 SSD 시장 성장 전망과 결국은 또 이 전력 효율과 성능 최적화 기술,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고객사를 위한 맞춤형 SSD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전시한 또 이 5세대 SSD 제품군,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오픈소스 협의체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의 공식 인증을 또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또 기분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죠.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OCP 인증을 통해서 역시 이 파두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분명하게 기대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고 확실하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파도 소식은 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, 인도 데이터 시장 역시도요,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AI 육성 정책, 인도 AI 미션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 역시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. 무려 2032년까지 규모가 31조 1,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 그리고 입지를 점점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, 기업의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시장은 외인 기관 양대 매도세에 의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,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이 외국인이 도통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물론 선물 쪽에서는 좀 순매수를 기록해주는 모습인데,
지속적인 매도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,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, 관세 쇼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 그죠? 불확실성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, 결국은 지금 뭐 다급한 것은 트럼프다.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의 어떤 또 반전이 있을 것이냐. 뭐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. 관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소득세가 완전히 또 뭐 면제가 된다. 뭐 이렇게도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카드를 또 앞으로 들고 나오게 될 것이냐.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유예가 된 상황이죠. 그죠? 앞으로 또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 대중 관세 정책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반도체 8종 120%, 125% 보복 관세를 또 조용히 철회했다라고 합니다.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대중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. 나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뭐 이런 언급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 중국 역시도 조용히 철회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약간은 좀 기대해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. 너무 큰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게 너무나 아프죠. 그래서 약간은 앞으로 좀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를 한번 또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내 생산,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10% 생산세까지도 공제를 해줄 것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반도체 매년 5.5조 원을 지원을 했을 때 GDP가 무려 7.2조 원 이상 기여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. 경쟁국처럼 이 직접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.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세금에서 사실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경제 대국들 뭐 미국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중국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자, 이런 나라들에서는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들이 미래의 첨단 산업의 어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요, 앞으로 이 미래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사실상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,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또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또 수출 제한을 했죠.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. 이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 호퍼 시리즈 중에 H100을 또 추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AI 칩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냐.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또 미국의 반도체를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화웨이라든지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지금 중국이요, 이 기술력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지금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역시도 사실상 좀 어느 정도는 위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래서 앞으로 파도 역시도 이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 자체적으로 확실한 이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정말 이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이 경쟁력 입지,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분명하게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정말 중요한 중심 역할을 파도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지금 뭐 한 목소리로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요는 지금 굉장히
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이 경기 침체에 따른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한 이 투자 축소 우려 목소리에 역시나 뭐 아마존은 매우 강한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고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지금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는 역시나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뭐 내용을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. 여기서 뭐 길게 이렇게 좀 되어 있기는 한데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왜? 수요는 역시나 탄탄하기 때문에.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전력이다라는 거예요. 이번에 LG전자에서 어떤 게 또 진행이 됐냐면 이 전력 소비 절감형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MOU 체결식이 또 있었습니다.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소모되는 이 전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기업들도 이 부족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력 소비 절감형 데이터 센터까지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메모리 반도체들이 전력을 적게 쓸 수 있도록 저전력으로 설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제 S24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스마트폰이죠. 삼성 갤럭시 S24 이제는 A 시리즈에도 AI 기능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. AI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배터리의 소모량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AI 정말 쓰기가 꺼려지죠. 그죠? 아니,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인데 AI 기능을 씀으로써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쓰는 배터리가 된다. 그러면은 불편해서 쓰겠습니까? 안 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에서도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,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가 있습니다.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두의 설계 기술력 역시도 앞으로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죄송합니다. 목이 좀 불편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내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12,000원 선까지만 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죠? 그래서 14,000원까지도 충분히 목표해 볼 수 있겠다.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만원선은 지지 라인, 하단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12,000원 선만 잘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4,000원까지 가능하겠다. 자, 이렇게 목표로 잡아놓고 꾸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이제 4월 말이잖아요. 이제 또 5월 연휴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무쪼록 좀 즐거운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많이 눌러 주시고 실시간 정보방 항상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관심 가지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내일 아마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은데 네,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